네, 법률 이야기 어렵죠. 하지만 우리에겐 유한별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법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한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방송하시고 주변의 반응이 어떻던가요? 너무 재밌었다고 네. 하는 말이 많았고 앞으로도 좀 쏙쏙 필요한 정보들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많았습니다. 맞아요.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궁금한 점 저에게 보내달라라고 말씀드렸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연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닉네임 따따봉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만약에 옆집에서 우리 집 와이파이를 몇 년간 몰래 쓰고 있었다. 그러면 이게 처벌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너무 소름이 돋네요. 네. 비밀번호를 어떻게 하셨지? 모르셨나? 안 걸어놓으셨나? 네, 옆집에서 만약에 와이파이를 사용을 했다면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정도가 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형사적인 책임, 그다음에 민사적인 책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형사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에는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권한이 없거나 아니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 권한을 넘어서 침입을 하는 경우 그것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타인의 비밀 침해죄입니다. 이게 와이파이를 공유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되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홈 기기들 요즘 많잖아요. 뭐 홈캠이라든지 아니면 뭐 TV라든지 서로 연결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정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비밀 침해죄, 정보통신망 침입죄 이 두 가지가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그 정보통신망 침입죄 같은 경우에는 징역 5년, 그다음에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좀 센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먼저 살펴봤고요. 그러면 처벌을 이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사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닉네임 장수사랑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는데요. 한 버스가 차선을 물었다면서 계속 라이트를 깜빡깜빡하면서 따라오더라고요. 저희가 차선을 변경했는데도 또 쫓아와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결국에는 우회전을 하려는 순간 버스가 옆으로 바짝 붙더니 앞지르기 하고 그 브레이크까지 여러 번 밟았다고 합니다. 난폭운전처럼 느껴지네요. 그 바람에 남편이 버스를 따라가서 세웠고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니까 보복운전으로 신고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 저희 남편도 처벌을 받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받는 가능성은 낮습니다. 맞아요. 네, 일단은 그 운전자의 행위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버스 운전자가 위험하게 깜빡깜빡 라이트를 켜거나 뭐 앞지르기를 하거나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어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경우에는 우리 특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복운전에 해당합니다. 보복운전이라 함은 이제 운전 중인 운전자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일단 운전자 행위가 위법 행위에 해당하고 우리 남편께서 그것을 저지하거나 이제 문제 삼기 위해서 버스를 세우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정도에 해당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그 과정에서 남편분께서도 너무 과도하게 비슷한 행동을 하셨다든지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본인은 좀 적절한 수위로 가서 버스를 세우시는 행위를 하셨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정당행위로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남편분은 처벌을 안 받으실 것 같고 블랙박스 영상 중요하죠. 모두 블랙박스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따라가서 항의를 하는 건 괜찮은데 어떤 마찬가지로 비슷한 보복 운전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게 좀 중요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운전하는 분들 아마 이런 일 많이 겪으실 텐데요. 답답합니다. 좀 운전 서로서로 배려해가면서 운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우리 변호사님이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 좀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제가 오늘 어떤 사건을 좀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보고 계시니까 말씀드리고 싶어서 시작을 합니다. 로맨스 스캠 많이들 들어보셨죠? 네, 다양한 방식의 로맨스 스캠이 있는데 최근 제가 맡은 사건 중에 투자 사기형 로맨스 스캠이 있었습니다. 네, 로맨스 스캠을 먼저 살짝 풀어서 얘기를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로맨스 스캠이라 하는 것은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통해서 이성이 접근을 해와서 환심을 얻은 뒤에 연인 관계로까지 이제 발전을 하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사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악질적인 게
피해자들의 감정과 그 마음을 맞아요. 이용을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투자 사기 같은 경우에는 일본 여성이었는데요. 네, 우리 이제 의뢰인은 남성이었는데 일본 여성이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 당신하고 좀 친해지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라인을 통해서 네, 이제 SNS 다양한 SNS. 뭐 라인, 카카오톡 뭐 다양하게 있겠죠. SNS를 통해서 대화를 이어가면서 연인 관계가 된 겁니다. 굉장히 급속도로 친해져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빨리 연인 관계가 되나?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허술한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내일이 아니니까 맞아요. 굉장히 그 사람들의 그 수법이 고도화돼 있고 어떻게 보면 좀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기 네. 때문에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럼요. 그리고 굉장히 좀 매혹적인 네. 언사, 그다음에 매력적인 사진, 네. 뭐 영상 이런 거 요즘 AI가 워낙 발달해서 그런 부분 이용해서 환심을 사고 이제 사랑을 얻은 다음에 내가 이렇게 자산 관리를 하고 있다. 근데 당신도 자기도 나랑 이제 결혼할 사이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돈을 불려보자. 이렇게 네.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계좌를 알려주고 회원 가입을 시킵니다. 네. 외국 계좌에. 그래서 그 한국 계좌로 일단 이체를 시킨 다음에 그거를 투자금이라고 해서 넣어주고 처음에는 우리 의뢰인도 130만 원을 넣었다 그래요. 130만 원을 넣으니까 며칠 만에 10만 원을 이자로 붙여가지고 반환을 해주었다고 해요. 이게 모든 사기들이 다 비슷하긴 한데 네. 진입은 굉장히 그렇게 진짜 결과가 네.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데 그러다가 이제 점점 몇 천만 원 이렇게 불어나니까 이분이 조금 좀 두려워져서 나 이제 투자금 여기까지만 하고 회수할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뭐 보증금을 넣어야 된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 투자금이 지금 4천 얼마가 들어갔는데 보증금이 또 2천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비슷한 들어본 수법이에요. 네. 그런데 당사자는 이미 들어간 매몰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때는 좀 의심을 못하고 거기다가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얘기를 하고 이게 뭐 나도 그런 식으로 뽑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믿고 넣습니다.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거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나 정말 빼겠다 하고 하면 이게 뭐 빼기 위해서는 뭐 세금을 내야 된다. 아니면 이게 뭐 불법 거래로 걸려서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뭐 다른 금액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13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총 피해 금액이 한 일주일 만에 1억 2천만 원. 1억이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네. 어디서 구하셨냐 했더니 대출 받으시고 뭐 거의 사채까지 받으셔가지고 내셨다 그래요. 왜냐하면 좀 본전이라도 찾고 싶어서 그렇죠. 본인이. 들어간 비용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시청자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는 거는 괜찮아요. 처음에 조금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네. 하는데 이게 아깝다고 더 넣으시고 하시지 마시고 주변 분들 누구에게나 조금 물어보시거나 경찰에 가셔서 좀 말씀하시거나 가까운 뭐 변호사 사무실 가셔가지고 좀 상담을 하시면서 피해가 좀 커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럼 대처법은 어떤 게 있을까? 어떻게 조심할 수 있죠, 그런 걸? 일단은 네. 이런 것을 인지하고 계시면 당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금 이게 피해를 입었다 싶으시면 네. 정말 즉시 바로 경찰 가셔야 되고 이게 회복되기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고를 하셔서 인출책이라든지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보통 또 한국에 계시는 분들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뭐 재판 과정이나 수사 과정을 통해서 좀 일부 피해 회복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방조범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시지 마시고 좀 즉시 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런 부분을 좀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예. 우리 이런 거 좀 조심하자 해서 많이 안 당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의 그런 마음을 악용하는 악질 범죄자들 정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도 유익한 정보들 잘 먹고 잘 사는 법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